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그 옷이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가 맛이 없어도 최고 맛있다고 말하죠. 생일 선물로 받은 그 옷은 정말 별론데 그 선물 받을 때는 싫은 티 안 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과제를 한 적도 없는 학생은 마치 집에서 숙제를 잊어버렸다고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손해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심지어 그 거짓말이 사소해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할 것이고 올해는 책 10권을 꼭 읽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거짓말은 속임수를 정당화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짓말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나의 문화가 부정직함에 익숙해지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훨씬 큰 거짓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혹시 악의가 없는 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대부분 사람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짓말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랑 쇼핑을 갔는데 친구가 50만 원짜리 옷을 입어보고 이거 어때? 라고 물으면 사실은 핏도 안 맞고 색깔도 안 어울리지만 그 마음 상할까봐 예뻐 라고 말을 하죠. 이 순간이 실수입니다. 다음날 그 친구가 카톡으로 같은 옷을 2개 사서 하나는 당신한테 선물을 한대요. 내 작은 거짓말 때문에 친구가 100만 원을 쓰게 됐네. 이때 얼른 솔직하게 말하고 반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못생긴 옷을 입고 다녀야 할까요? 이 예시는 약간 극단적일 수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작은 선의의 거짓말의 결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에 대한 정신적, 도덕적 분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작은 선의의 거짓말이 정말 그렇게 순진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꼭 그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거짓말의 영향. 혹시 친구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그 사람이랑 만나면 잘 지내는 거 보셨죠?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솔직함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약간 불편하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각 시나리오에서 방금 친구가 거짓말한 것을 당신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정직한가? 내 뒤에서 나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말할까? 내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예는 작은 선의의 거짓말도 타인과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아주 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다면 친구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속마음을 이야기를 안 하고 나중에는 너무 긴장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거짓말도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큰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죠. 아내나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것을 알거나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와 같이 배신은 타인과의 관계 및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신이 왜 솔직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음식이 맛없다고 하거나 애인한테 살쪄 보인다고 쉽게 말 못하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하게 할까봐 하는 걱정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거짓말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종종 기분 좋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진정한 친구는 솔직함을 원한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실이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을 말하는 것은 꼭 나쁘게 말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엄마 밥이 맛이 없으면 어우 최악이다 이보다는 내 입에는 안 맞네. 엄마 요리는 최고지만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새로운 옷을 입어본 애인한테는 네가 너무 예쁜데 이 옷이 그걸 못 살리는 것 같아. 다른 것 좀 볼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말은 진실하지만 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가 정말로 당신의 친구라면 그들에게 정직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겁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친절하고 협조적이며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인식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스맨보다는 그런 친구를 원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정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큰 노력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50만 원짜리 옷을 예로 들었는데 이 예시에서 우리는 옷이 마음에 든다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이 엄청 힘들겠죠. 하지만 더 심각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해질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그날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스토리를 짜내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는 들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하고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상당한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그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진실은 짧고 기억에 남습니다. 거짓말하면 스토리를 만들고 계속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진실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진정으로 당신과 당신 삶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고 신뢰를 깨는 것보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관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우리는 모두 정직이 최선이라는 방책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그에 따라 사는 것을 종종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거나 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 거짓말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거의 모든 경우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당신의 평화와 정신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또는 들켜서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기로 하십시오. 진실을 선물로 받으면 자존감과 관계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